안녕하세요, 테크수다. 몇 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희 프로젝트를 하다가 지금 어디 미팅을 가고 있는데요. 그 운전을 어디 차를 타고 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테크수다 생각이 나서 네네.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수다가 테크수다죠 원래는.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오늘 일석이조라고 어차피 네. 할 얘기 그냥 녹음을 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만큼 저희가 그냥 일이 많아서 바빠가지고 이렇게 네. 간신히 짬이 나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많이 네. 부탁드리고 뭐 그동안 사실 페이스북에 네. 뭐 왜 안 올리냐라고 요청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몇 분이나 계셨어요. 네, 몇 분 계셔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되는데 아무튼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네네.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 잘해보려고 마이크까지 다 사놨는데 어찌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에는 오늘은 좀 퀄리티가 차로 운전하는 중에 그냥 저희가 간이로 맞습니다. 스폰테니어스하게 좀 하는 거여가지고 양해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좀 더 많이 좋은 퀄리티로 다시 조만간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사실 주제를 오늘 뭘로 해야 될지 뭐 정해두진 않았는데 사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죠. 한 게 너무 많아 그동안. 네. 구매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진짜. 일단 잠깐 방금 계속 하던 얘기 할까. 샤오미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는 낡은 뉴스지만 네. 굳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제 뭐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번에 샤오미에서 미 믹스라는 핸드폰이 나왔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핸드폰의 뭐랄까 그 카테고리가 컨셉폰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컨셉폰이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팔아요. 돈을 받고 그냥 리테일로 파는데. 컨셉폰인데 판다고요? 네, 근데 수량이 조금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근데 또 아시다시피 샤오미가 뭐 그 SKT 같은데 푸는 건 아니고 어차피 다 온라인 구매다 보니까 그냥 그 수량이 좀 적은데 네. 신기한 사실은 화면의 96%에서 97%가 화면이에요. 96%.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은 양옆에 모서리, 위에 모서리에 베젤, 그러니까 턱이라 그러잖아요. 그 플라스틱 부분이 아예 없어요. 아니 그런 핸드폰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나온 데다가 너무 일만 했군요. 꽤 괜찮아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죠. 누가 네. 디자인을 했느냐? 네. 스타크 님께서. 스타크는 필립 스타크? 아니지. 스타크는 그건데 아이언맨인데 필립 스타크. 스타크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스타크. 이제 완전 아이언맨이 되버렸네 스타크가. 잠깐만요. 스타크. 네, 지금 저희는 맞네. 필립 스타크. 네. 네. 필립 스타크 님께서 이분이 유명한 진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에서는 거의 최고로 많이 치는 되게 유명하신 디자이너죠. 이분이 직접 디자인까지 하셔가지고 네. 샤오미 나오셔서 진짜 프레젠테이션도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누구야 애플 하면은 조니 아이브스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 조니 아이브스만의 네. 버터 받은 듯한 굉장히 느끼함. 이걸 능가하셨어 이분이. 이분은 거기다가 그것까지 액센트까지 쓰시거든요. 유러피안 액센트하고 조니 아이비. 이분이 네덜란드 분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어가 되게 섹시한 영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발음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섹시한지 모르겠는 그런 발음으로 샤오미의 그 미 믹스폰을 딱 공개를 하는데 오한이 돌았어요. 어느 정도 된 얘기예요? 그냥 벌써 이게 1, 2개월? 이게 2개월 전에 뉴스가 터졌어요. 그런 다음에 11월 1일, 11월 11일이 중국의 싱글스데이라 그래가지고 타오바오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몰라요. 알리바바에서 만든 쿠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소매 네네. 갖고 이제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숫자가 좀 약한데 이런 거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네. 거기서 하루 만에 올리는 매출이 거의 조를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나라의 GDP 같은 걸 하루 만에 올려요. 굉장한 숫자로 이게 쇼핑이 되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이걸 팔았어요 핸드폰을. 제가 그걸 살려고 정말 살려고 했어요? 제가 갖고 새벽 왜냐하면은 중국이 1시간이 느려가지고 빠른가 느려가지고 제가 11시인가 1시에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다운 그러니까 결제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저런. 그래갖고 눌렀더니 다 팔렸어 벌써. 정말. 웃돈을 내고 살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선 그러니까 굉장히 이뻐 핸드폰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빠르다, 뭐 이노베이션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이폰 7과 6와 5를 뭐 차이점 보자면은 뒤에 있는 밴드 모양 내지는 뭐 솔직히 그게 다잖아요. 디자인이 네. 많이 변하진 않았죠. 언제나 더 빨라졌다, 네. 뭐 더 오래 간다, 네. 방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보는 순간 그냥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딱 들고 있으면은 그 미래에 있는 그 영화 같은 거 나오는 화면 그냥 두 손에 화면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면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스피커를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스피커, 그 통화할 때 위에 스피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보완하고 해가지고. 보완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 있는 이제 통화할 때 하는 스피커가 뭐냐면은 핸드폰 전체가 진동을 한대요. 근데 장단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별로래요. 이렇게 좀 울리는 소리가 나고 다 들린대, 딴 사람들도. 근데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화면만 붙인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정말 실질적인 이제 뭐랄까 문제점도 개선해서.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루머를 도는 루머가 뭐냐면은 갤럭시 8과 아이폰 8. 네. 이게 지금 숫자가 겹치잖아요. 이게 지금 겹치죠. 세기에 이게 경쟁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사이에 노트 7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이번에 7S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년에. 이번에 7이 나왔으니까 7S 나왔는데 애플이 이번에 7이 조금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8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최고 비밀리에 극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7S가 없이 8로 바로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루머가 돌고 있어요. 이스라엘까지 얘기 나오니까 정말 믿을만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괜히 이스라엘 나오니까 믿을만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가장 강력한 루머가 아이폰 8, 갤럭시 S8 이 둘 다 가장 다른 점이 화면 크기가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샤오미 미 믹스 말씀드린 대로 97% 정도 상한하는 전체 화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 지금 설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나와가지고는 애플에서 드디어 홈 버튼을 없앤다. 굉장히 이제 뭐 거의 확정된 루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화면을 통해서 지문 인식을 하는 게 가능하대요, 또. 이건 어떻게 하는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게 두 개가 되면 홈 버튼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애플에서도. 삼성이 그리고 지문 센서를 사는 곳이 시냅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개발했어요. 화면 밑에다가 지문 센서를 넣는 거를. 그래서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봐요, 이게. 샤오미가 이제 1년 먼저 내놓은 거지, 핸드폰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것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식률이나. 그러니까 뭐 쓰기도 좋고. 그러니까 딱 보면 우선은 간지가 나. 진짜 멋있어요, 이게 진짜. 진짜 멋있어요. 왜냐하면 화면 위에가 이 스피커가 없이 그냥 다 화면인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다 마감이 돼가지고 LED가 끝까지 올라가요, 이게. 이건 진짜 보셔야 돼요. 샤오미 미 띄고 믹스 한번 찾아보시면. 미 믹스.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저는 약간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애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애플을 그동안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이번에 8이 안 나올 것이다. 네네. 저는 그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럼 7S로 나간다? 7S가 됐든 어쨌든 홈 버튼은 딸려 나온다. 왜냐면은 애플이 이번 7S를 발표를 하면서 7을 발표했죠. 7을 발표하면서 그 홈 버튼에 약간의 개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홈 버튼 실제로 눌려지지 않고 햅틱 엔진으로 눌려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걸 개발을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근데 애플이 이게 한 번 쓴 기술을 바로 버리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한 번 적용한 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7을 만들 때 이미 8을 생각하고 있고, 뭐 8을 만들 때 9를 생각하고 뭐 그런 것처럼 7 만약 8이 내년에 나오는 거라면 이번 버전에 굳이 그 햅틱 엔진을 홈 버튼에 넣진 않았을 거다. 이거를 한 최소한 두세 번은 더 써먹으려고 햅틱 엔진을 기술을 개발해서 넣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르겠어요. 뭐 듀얼 카메라가 저는 굉장히 큰 그거 솔직히 재밌어요. 재밌는 좀 가능성인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듀얼 카메라를 해가지고 이제 뒤에 피사체 뒤쪽을 이제 포커스 아웃 시키는 그거를 컴퓨팅으로 계산해서 뭐 그런 기능이 내장돼 있긴 하지만 그게 아주 기초적인 단계였던
단계였고 그쵸.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듀얼 카메라를 이용한. 그래서 카메라가 4개라든지. 네, 뭐 우리 애기는 카메라 10개 달리는 핸드폰도 얘기하는데 뭐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베젤이 없는 핸드폰을 애플이 개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 일단 한 표를 걸어봅니다. 애플 얘기는 너무 많이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또 네, 그러면 다른 얘기 또 있나요? 네, 갖고 뭐 우선은 제가 또 이 얘기를 저 녹음 잘 되고 있나요? 아 그럼요. 갖고 확인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녹음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이 좀 이노베이션 아니면 애플이 좀 요즘 나온 애플이 조금 좀 식상했다. 지 않았나? 뭐 감히 제가 식상했다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생각보다 놀라움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에 대해서 제 의견 중에 하나는 우선은 애플에 대한 기대치는 언제나 높고 네. 두 번째는 애플이 아닌 다른 회사, 그러니까 옛날에 비교할 대상조차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설마 누가 맥북 프로에 가까이 근접을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네네. 노트북으로는. 그리고 누가 솔직히 아이패드 가까이 근접을 했으면 또 누가 아이맥 가까이 근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이크로소프트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서페이스 시리즈 중에서 이번에 서페이스 스튜디오라는 거 보셨나요? 아 봤죠. 괜찮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서페이스 스튜디오, 서페이스 북. 네. 또 굉장히 그러니까 요즘 뭐 저도 최근에 제가 시장님께 이메일 보내드렸지만 네. 꽤 많은 사람들이 맥북 프로로 업그레이드 안 하고 서페이스 북으로 간다라는 뭐 뉴스가 실렸더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맞아요. 얘기를 하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는 맥플이 아닌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노베이션과 좋은 디자인과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애플이 그러니까 언제 상대적으로 막 10배 정도 잘하던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제 2배밖에 잘 못하니까 실망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 거죠. 저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면이 커요. 최근에 이제 저도 윈도우즈 10을 네네. 인스톨해서 써봤거든요. 이제 써봤는데 좀 놀랬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윈도우즈로 가진 못해요. 그래요? 왜요? 그래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약간만 좀 달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뭐 그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쉽게 가지 못해요. 이제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클라우드에 어디에 뿌리를 던졌다 해가지고 옮길 수가 없어.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구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 뭐 맞아요. 이제는 그냥 뼈를 묻어야죠,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근데 과거에 비해서 뭐 좀 뭐라지? 이거 뭐 너무 먼 발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제품의 소프트웨어 퀄리티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그쵸.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이제 애플이 좀 발전 속도가 좀 더디죠.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뭐 스티브 잡스가 있던 시절에는 솔직히 거의 뭐 사이코 회사였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평범한 노멀한 잘 나가는 노멀한 회사가 돼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3의 회사에서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또 그게 재미죠 또. 네네. 근데 또 저와 거기서 그냥 실장님 말씀에 좀만 더 하자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집에서 윈도우 10부터 시작해가지고 맥 OS, iOS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드로이드 다 쓰잖아요. 네. 맥 OS가 그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도 면적에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그 아이콘부터 예를 들어서 맥북 같은 경우는 제가 맥북 프로에서 지금 한 6년, 7년 된 맥북 프로거든요. 6년 됐더라고. 그러니까 플렉스를 돌려요. 그러니까 미디어 서버를 돌리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한 3, 4개월 동안 그냥 냅두는 거야. 켜놓고. 근데 에러 한 번 안 나요. 그러니까 진짜 맥북은 그냥 켜놓고 하면 언제나 온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자체의 완성도는 굉장히 그 하드웨어도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근 4년 동안 맥북 프로를 끈 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4년 동안? 4년 동안 제가 그냥 옆에다 그냥 넣고 리스타트도 안 하고 왜냐면 저는 플렉스 언제나 원할 때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켜놓고 그걸로 토렌트 토렌트로 제가 구매한 DVD를 온라인에서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고 그 플렉스 잘 쓰는데 제가 그러니까 4년 동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하루도 끈 적이 없고요. 언제나 그냥 돌아가 있는 거 언제나 온라인으로. 그리고 웬만한 3, 4개월 동안 업데이트 안 하는 이상 리스타트 하는 그것도 문제에서 리스타트 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 하는 김에 리스타트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죠. 그게 혹시 최근 OS는 아니죠? 그래도 그나마 최근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는 뭐 계속 시켜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그쵸, 하셨군요. 시에라를 하셨군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 윈도우는 제가 워크스테이션 윈도우잖아요. 램 32에다가 뭐 하여튼 뭐 빤빤하게 맞춰놨는데도 네네. 하루 이상 켜놓으면 그냥 버벅대요. 그리고 아직도 파란 스크린이 떠요. 아직도 나 진짜 창피하지만 네. 아직도 파란 스크린 뜨면서 리셋되면서 작업 나는 아직도 있어요. 윈도우즈 10도 파란 스크린이 있어요? 생각보다 안 돼. 뭐 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램 문제이긴 했어요. 이게 메모리 문제여가지고 몇 번 그랬고. 요즘 메모리 문제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할 말이 또 이거 조금 옆을 새는 얘기인데요. 하드웨어 질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선 요것만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윈도우가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서페이스 북을 제가 서페이스 프로 쓰잖아요. 네네. 이거 터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버튼은 안 눌려요. 그러니까 애플이 터치를 안 한다는 이유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닫는 버튼을 손가락 누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 위인가요? 오른쪽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태블릿에서 PC로 가면은 뭐가 안 돼요. 그럼 또 앱을 깔아가지고 또 제 스타일대로 해킹을 해가지고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랄까 대담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언제나 들어요. 윈도우 10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발전이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 그만큼 솔직히 구리거든요. 윈도우가 솔직히. 맥 OS를 오랫동안 또 써본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맥은 확실히 아직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뭐 바꿔봤자 이렇게 워낙 근본 자체가 좀 튼튼하다 보니까. 근데 윈도우는 아직도 블루스크린 나오면서 아직도 뭐 말도 안 되는 에러 뜨고 막 하드웨어 안 되고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윈도우가 발전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눈에 띄게 발전하는 게 보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윈도우 7 디자인 얼마나 구려요, 사실은. 이상하죠. 네, 구린데서 아직도 저는 10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도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솔직히 별로거든요, 10이. 뭐 그렇게 보면은 그만큼 이제 갈 데가 많아서 더 눈에 띄는 거고, 그만큼 맥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완벽하니까, 아니 그만큼 이제 그 성숙했으니까 더 갈 데가 눈에 안 띄거나 더 적은 것도 있죠, 뭐 사실. 너무 정점에 이르렀다. 그렇죠. 최근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그 사이에 토픽을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장님 우리 요거 좀 없애는 거 안 될까요? 너무 뿌옇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우리 너무 열정적으로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앞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앞에 지금 앞에 이거 키면은 여기 녹음기에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껐습니다. 그럼 꺼야죠. 저는 앞이 안 보여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창문 좀 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소리가 들리네. 앞에 김이 끼고 있습니다. 점점. 무슨 한우 씨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 두 번째 토픽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나씩 접고 있다라는 얘기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애플도 접었다, 구글도 접고 있다, 접었다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창문 열겠습니다. 바깥 소리가 들어와도 이해해주세요. 이해해 주십시오. 뭐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접었다가 아니고 하드웨어를 안 만들겠다. 그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집중을 하겠다.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선택을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애플이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소프트웨어 중에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차를 만들면은 정말 잘 만들 자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요? 애플? 기억이 안 나. 애플이었던 걸로 저 감이 기억하는데 생각하면 애플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구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근데 차를 만드는 그 GM이나 포드의 회장이 한 얘기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하드웨어 매니팩처링의 정점이다. 이거는 감히 니네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지만 감히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자동차라는 게 굉장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손에 꼽아요. 전 세계 나라가 500개 뭐 600개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200개 될걸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체적인 브랜드를 유지하고 자체적으로 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정말 열 손가락에 뽑아요. 그쵸. 진짜 브랜드는 많죠. 뭐 한국만 하더라도 쌍용, 현대, 기아, 뭐 대우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전쟁을 겪고 20-30년 만에 자동차 자체 생산했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진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호주,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으로 치잖아요.
뭐 자체 브랜드가 홀대는 있긴 있었는데 뭐 팔렸죠 어찌됐든. 네네. 그리고 자체 기술력인 조금 뭐 어쨌든 그렇고 뭐 그거 말고도 유럽에도 유명한 나라들 많지만 자동차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자동차 만드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게 하나씩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쵸.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저 이제 제가 하는 어떤 그 사장님이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아이폰을 만드는 것과 네네. 차를 만드는 거는 네네. 이게 뭐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차를 만드는 건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다. 만약에 아이폰을 내가 만든다는 어떤 철학으로 네네. 차를 만든다면은 무조건 차는 무조건 가로수를 들이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은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 되지만 차는 주변을 다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주변을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주변 상황들을. 그렇죠. 뭐 그런 거를 또 사람하고 목숨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한울씨 얘기처럼 저도 그 사람들이 그 차 제조회사가 정말 적다는 거. 네네. 차를 누구나 타고 다니고 그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망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망하기 힘든 산업임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언제나 세상이 그렇다시피 그 와중에 그 익셉션이 또 있어요. 그게 테슬라인 거예요 또. 테슬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는 회사는 아무런 그쵸. 뭐 당연히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엔진을 다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5년 안에 누구나 아는 그리고 타는 사람들은 열광을 해요 이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차는 세상에서 돈 있어서 못 사는 차인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돈 있어서 사고 싶어도 나라에서 안 팔거나 아니면 그만큼 줄을 서가지고 2-3년 동안 걸어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차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유망성 전기차라는 거는 빼고도 좋은 차인 거예요 이게 차가. 이런 익셉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은 일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너무 꿈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 그 유행이란 거에 대한 컨셉트 차들 보면은 무슨 캡슐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서로 바라보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선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웬만하면 내가 하다가 우선 고속도로에서만 좀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어찌됐든 끝에 와서는 서로 마주보고 운전하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그냥 놀고 어딘가 가고 있다는 게 운전자 없이 가는 게 굉장히 불안해서. 내일 기술적으로 된다 해도 불안한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 동안은 핸들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그리고 적어도 아마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99.999% 안전하다 그러더라도 저희 같은 신세대는 이제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 이번에 제네시스 사실 바꾸셨어요. 근데 이번에 그 어드밴스드 뭐가 있어요 패키지가. 근데 제가 어머니가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뭐 연세도 있으시고 뭐 제가 또 그냥 그렇잖아요 괜히. 그래갖고 그게 좋은 게 뭐냐 급제적인 된대요. 앞에 뭐가 튀어나오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혹해서 샀는데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보니까 뭐가 되냐면 라인 인식.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선 속도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차가 정말 자동으로 운전을 해요. 그리고 누가 끼어들면 멈추고 더 신기한 건 깜빡을 켜면은 차선 변경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뒤에 옆에 차 다 봐가지고. 굉장하네요. 그런데 그게 200만 원 밖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기술력이 현대도 있고. 근데 아무도 현대를 200만 원을 추가하면 그 옵션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야죠. 200만 원 내고. 근데 현대가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 유명한 회사도 아닐 뿐더러 아무도 뭐 현대에서 자율주행 뭐 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또 벌써 상용화 되어서 뭐 벌써 차에 달리고 잘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더 웃긴 게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엄청난 얼리 어댑터라 생각을 하는데도 손을 못 넣겠는 거예요 이게. 더 피곤한 게 뭐냐면은 브레이크 발을 난 놀 것 같은데. 이게 나는 놀 것 같은데. 웃긴 게 뭐냐면은 저 혼자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목숨이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파일 날리고 뭐 그냥 10만 원짜리 뭐 시계가 뭐 망가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도 더 피곤한 게 크루즈 컨트롤 걸어놓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는 없잖아 이게 또. 밟으면 꺼지니까 그러니까 밟지를 못하고 공중부양을 시키고 잔뜩 긴장하고 1시간을 그게 더 피곤해.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예를 사고가 나면 저 현대가 책임을 진다고 제 책임일 거 무조건. 네네. 기계가 막 미친 듯이 운전해가지고 박아도 제 책임이 될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이야기로는 아직은 자율주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아직은 뭐 기술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아마 뭐 당연히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뭐 모든 회사가 그렇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정말 차가 없는 걸 만든다든지 뭐 되게 꿈은 많겠죠. 근데 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술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럼 굳이 판을 뒤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에 가서는 뭐냐면은 그닥 돈도 안 돼요 이게. 그 사업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겠다. 엄청난 리스크인 게, 하드웨어는 뭐가 문제냐면 제가 뭐 아마존 얘기도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컴퓨터를 먼저, 그러니까 랜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먼저 사는 게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게. 네네. 근데 클라이언트가 안 들어오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벌써 뭐 몇천만 원 써가지고 하드웨어 만들어놨는데 클라이언트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그냥 이게 안 되라고 접는 게 아니고 망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슬프게 몇천만 원 가지고 망하면 슬프겠지. 저도 망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랜덤팜을 샀다가 그대로 손해잖아. 폐품 처리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큰 금액적인 손해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를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구글이 만든다고 하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그러니까 정말 회사가 지금은 애플이 망한다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정말로 자동차를 자체 생산한다고 말해놓고 하드웨어 구비하고 돌리다가 문제 생기면 망할 수가 있을 정도로 큰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히. 그쵸. 자동차 공장까지 다 져놓고 그쵸. 이러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리스크를 하면서까지 해가지고 남는 게 뭐냐. 네. 그냥 하드웨어에서 남는 프로핏인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 먹는 거. 네. 근데 웃긴 게 또 자동차 회사가 지금 레드오션이냐, 블루오션인가? 좋은 게 블루오션인가요? 네, 좋은 게. 네, 블루오션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네. 벌써 현대부터 밑에는 현대랑 뭐 이제 인디아 회사들, 중국 회사들이 포진하고 있고, 네. 중간은 일본 차에서 유럽 차들, 상위급은 뭐 페라리부터 다 있잖아. 그러니까 네. 벌써 가득 찬 오션의 고가 상태다. 뛰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생각보다 네. 재밌는 게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그러니까 엄청난 하드웨어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카메라 몇 개랑 센서 몇 개랑 컴퓨터만 달리면은 웬만한 차를 그냥 컨버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그 모든 리스크를 감싸 안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자동차 차를 만들 필요가 없더라가 저는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네네네. 그냥 카메라 몇 개 달고 그냥 그 뭐 스테ering 휠 조작할 수 있는 거 주고 가스 주고 그러면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준 게 정말 로우 리스크로. 네네. 가장 이제 그래도 그 로에스트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이윤이 남을 만한 거를 챙길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저는 이건 당연히 말이 되는 선택이라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그렇죠. 선택을 했다. 네네. 그리고 모르죠. 이게 잘 돼요. 그래갖고 네. 사람들이 익숙해져요. 그래갖고 저나 실장님들께 뭐 미팅 가면서 뭐 재미라는 게 아니고 정말 뭐 회의하면서 네네. 정말 막 그림 그려가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애플이 그때 차를 만들어 충분히 정말 흰색에다가 그냥 LED 몇 개 넣어가지고 네네. 애플 진짜 만들어 애플 딱 그 차 생각하면 나는 이미지 만들어도 저는 늦지 않는 거죠. 그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네. 써봤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잘 돼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보니까 현대에서 그것도 되던데 뭐 옵션 좀만 더 올리면 자동 주차도 있대요. 자동 주차. 네, 자동 주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네. 요새도 아니고 자동 주차 된 기능인데 뭐 주차 잘 되면 좋죠. 그렇죠. 그래 편하잖아. 근데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신기한 게 그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데까지 차가 오는. 네. 그러니까 실장님이랑 저랑 미팅이 있어요. 그럼 1층에 그냥 가서 기다리면 차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1층까지. 그게 벌써 되거든요, 걔네는. 네. 그런 것까지 테슬라 그게 되는군요. 돼요 벌써. 그러니까 테슬라가 얘기하기는 자기네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거의 된다요. 그러니까 된다고는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걔네가 가끔 가다가 올리는 영상 보면은 신기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자전거를 탄 사람까지 알아보고. 네. 표지판 저희는 보지도 않고 지나면 표지판 다 읽고. 저 멀리 있는 차가 좌회전하고 있는 건지 위에 다 보고 정말 다 보더라고요. 보면은 신기해요, 그게. 한번 사보고 싶긴 해요. 지금 저희가 가는 데가 스타필드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테슬라 매장이 곧 들어온다고. 오? 한국에요? 오. 네. 테슬라 매장 거기 지금 아마 12월 달 이제 오픈할 때 다 됐어요. 오.
네. 전혀 몰랐네요. 네. 오. 테슬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는 꿈이 아닌 거예요. 그 앨런 마스크가 한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 얘기가 있겠죠.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멋있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나온 게 모델 P? PS? S? 모델 S. 모델 S인가요? 하여튼 그 세단 있잖아요. 그 제일 세단. 먼저 S. 나온 거. 네. 그게 값이 사실은 뭐 웬만한 슈퍼카보다 조금 싸긴 한데 되게 비싸요. 이게 비싸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뭐 소나타나 이런 건 아니고 많이 비싼데 아시다시피 이게 웬만한 슈퍼카를 다 이겨요. 속도가 가속도에서는 다 이겨요 이게. 그 가속도 영상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또 이제 또 루드크리스 모드라고 또 해가지고 또 다 이게 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어찌됐든 P인 거 같은데 P 뭔데? 뭐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싼 차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모델 X 이제 그게 SUV로 나온 건데 그것도 싸지가 않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한 되게 멋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P가 비싼 거 이거 럭셔리 찬 거 안 돼요. 그래놓고 한 얘기가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당신은 미래를 위해서 킥스타트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얘는 P를 팔고 X를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다 100% 재투자를 해요. 테슬라에. 자기 그럴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되게 멋있는 게 자기의 울티메트 꿈, 그러니까 자신의 종착점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 전기차가 아니었대요. 모델 3 이번에 나온 차가 자기의 꿈이 차였대요. 왜냐? 이번에 나온 모델 3 되게 보급형이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그렇죠. 그게 뭐 일본 차로 얘기하자면은 혼다 시빅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뭐냐면 한국에서 아반떼? 2-3천만 원? 그쵸.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게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가기 위해서는 모델 3 시작하면 망했대요. 왜냐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그 가격에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고급 기술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때려가지고 정말 얼리 어댑터라든지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킥스타트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그래놓고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재투자를 해서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야 3가 나오는데 3가 자신의 꿈에 차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들 막 루드크리스에서 P로 하면은 막 퍼라리도 이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는 모델 3였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뭐 모델 3가 뭐 얘기가 나온 지 벌써 1년 넘었는데 웨이팅이 벌써 뭐 꽉 차가지고. 저 주변에도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세요? 와, 한국에 아마 3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들어오더라도 아무래도 뭐 꽤 느리겠죠. 근데 3는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P는 솔직히 뭐 돈 없어서 못 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3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특히 요즘 다 투카 시대잖아요. 집에 뭐 와이프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뭐 거의 다 차가 2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P를 놓고 가족여행 같은 경우는 좀 큰 차로 몰고 아니면 정말 뭐 어쨌든 이것도 저도 이제 투카 시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훨씬 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거라는 걸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3가 나오면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되면은 투카 시대도 아닌 거예요. 노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그냥 우버 부르면 집 앞까지 와가지고 타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이게 솔직히 5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이제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이제 거의 뭐 다 하거든요. 영상도 보면 정말 신기해요. 고속도로까지 올라가지고 집에까지 모시다 주는 차를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정말 이제 공상 과학이 아니라는 게 신기한 거죠. 잠깐 멈출까요,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뭐 가다 또 에너지 나면 가는 길에 또. 지금 주유소를 와가지고 기름이 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